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2 한 번에 통과하기 쓰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쓰기는 4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51번부터 5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51번과 52번은 간단해요. 그런데 53번과 54번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51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51번 같은 경우에는 초중급 수준이 되겠고요. 52번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지만 중고급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중고급 수준이 되겠는데요. 둘 다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5점씩 점수가 있어서 10점, 10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1번과 52번은 53번, 54번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고요. 이렇게 점수도 좀 낮은 편이죠. 자, 53번 같은 경우에는 표나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식, 그런 틀,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잘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점의 배점이 있고요. 자, 54번, 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조금은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요, 먼저 계획을 작성하고 이 계획이라는 것을 글에서는 개요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을 쓸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쓸 거예요? 또 여기에 무엇을 쓸 거예요? 여기에는 또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 계획, 개요를 써보고요.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 51번부터 54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번을 볼 텐데요. 초중급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중에 초중급 수준이면 51번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봉사활동 증명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신청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자, 이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맞아? 너무 쉬운데? 네, 쉽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쉽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뭐 습니다. 읍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요, 이 부분만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신청하려면 제가 직접 학교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다라고 쓰면 안 되고요.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친구가 신청하려면 네가 직접 학교에 가야 돼. 가야 해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저 직접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요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한다고 대신에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요. 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봉사활동 증명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친구에게 물어보니 신청하려면 제가 직접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급, 중급 수준이니까 51번은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 중에 중고급 수준입니다. 이것은 52번에 나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식물은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사람의 몸에 좋은 물질을 내보낸다. 또한 식물은 곰팡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도 제거한다. 실내의 50%를 식물로 채울 경우 박테리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집 안에 식물을 두면 모든 실내 오염 문제를 한 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를요 한 번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를 한 번에. 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요. 실내가 더러워지는 문제, 실내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다,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 여기는 있습니다 아닙니까? 자, 여기를 보면요, 내보낸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거한다, 이렇게 다, 는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요, 식물을 실내에 많이 두면 실내 오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식물은 놓인 위치에 따라 주변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더운 날씨에도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어때요?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다.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다가 아니라요, 느끼다에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느끼게 만들다, make, 느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느끼게 하다 또는 느끼게 해준다, 느끼게 한다 또는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과 호흡 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사람의 몸에 좋은 물질을 내보낸다. 또한 식물은 곰팡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도 제거한다. 실내의 50%를 식물로 채우는 경우 박테리아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집안에 식물을 두면 모든 실내 오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식물은 놓인 위치에 따라 주변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더운 날씨에도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끼게 한다, 느끼도록 한다, 느끼도록 해준다, 느끼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요,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더 보충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뭐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2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51번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졌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3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 느낌이 있어서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요, 표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200에서 300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그래프 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여기 제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인 가구,
1인 가구의 변화입니다. 1인 가구는 어때요? 2016년에는 27.3%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30.2%가 됐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러분들 수학 잘하세요? 자, 여기 보면 2.9%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 3%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인 가구가 2016년 27.3%, 2019년 30.2%, 더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약 3%가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연령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어때요?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40에서 50대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는 어때요?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세 미만은 조금, 아주 조금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구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대에서 30대 하고 그 다음에 40대보다 높은 연령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더하면 63%고요. 여기는 58%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가 늘어났네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42%고요. 여기는 37%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가 떨어졌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3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은 5%가 줄어들었고요. 40대 이상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5%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봅시다. 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라고만 쓰면 안 되고요. 변화했기 때문이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요. 저와 함께 하나 이렇게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1인 가구의 변화, 1인 가구의 변화인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016년에는 27.3%였던 1인 가구가 2019년에는 30.2%로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할 때 5%, 40대 이상은 5%가 늘었고 30대 이하는 5%가 줄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늘다와 줄다 이것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줄다는 적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늘다라는 것은 많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줄다라는 것은 적어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늘다를 늘어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줄다를 줄어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많아지다와 적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하다. 반대는요. 감소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숫자가 많아지다, 적어지다인데요. 여기서 보면 상승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죠. 내려가는 것은 하락하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르다, 내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내리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점수가 80점에서 90점이 됐어요. 성적이 오르다. 80점에서 70점이 됐어요. 그러면 성적이 내리다라고 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살펴봅시다. 변화 원인 보면 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화되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인 가구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16년에 27.3%, 2019년에 30.2%로 3년 만에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 3% 정도. 자, 아까 정확하게는 2.9%였는데요. 여기서는 약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증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증가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뭐은 것으로 나타나다. 보통 과거를 씁니다. 결과를 얘기하니까요.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연령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1인 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의 변화를 볼 때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증가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 40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5% 증가했습니다. 30대 이하 좀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5% 감소하였다. 증가와 감소 이렇게 반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 20세 미만에서는 1%의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폭이라는 것은요. 작은 차이, 작은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것을 소폭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대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폭 증가, 소폭 증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1인 가구가 변화한 이유는 결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고, 선생님 아까 이거 변화라고 얘기했는데요. 변화하다, 변화되다는요. 바뀌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변화되다라고 했는데 바뀌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앞에 볼까요? 그래서 변화되다는요. 바뀌다로 얘기를 했고요.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을 밝히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뭐뭐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맨 처음 부분 1인 가구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뭐뭐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레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3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54번 문제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글쓰기인데요. 600자에서 700자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무엇을 쓸 것인지 또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요 개요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개요라고 하고 개요 쓰기 또는 개요 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공감 능력이 대화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감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자, 공감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감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죠.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게 글을 쓸 텐데요. 자,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공감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글을 써 봅시다. 그러면 공감이 왜 중요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공감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이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노력, 서로를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공감입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아,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하려는 노력,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잘할 수 있죠. 대화를 잘한다는 건 뭐예요?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요.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 써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화를 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경우 쉽게 오해가 쌓이고 심한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트러블이라든가 마찰, 싸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오해가 쌓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의 말에 공감하면서 대화하게 되면 더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재미있는 대화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죠. 의미 있다. 어떤 것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서로 공감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가 더 의미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싸우고 싶어요? 난 너랑 싸우고 싶어.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그것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나는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자라왔고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내 친구는요. 다른 나라, 다른 집에서 자라왔고 다른 나라에서 또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요. 너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나 공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만 집중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유가 없어요. 내 생각만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달라서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생각도 좋고요. 환경이라는 말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이런 표현을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마지막 봅시다. 공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이 필요해요. 그러나 공감이 어려워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까? 공감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요, 경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다, 집중해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귀는 2개, 입은 1개. 자, 여기 보세요. 임준 선생님 귀는 2개예요. 입은 1개예요. 보통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많이 들으세요. 조금 말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면요. 그러면 경청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역지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 성어인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영어로도 뭐 있던데, 뭐 put in his shoe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상황,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먼저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우리 몸에 귀는 2개가 있는데 입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자. 즉,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려고 한다면 상대에 대해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그 다음은 최선을 다해 상대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다. 자기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말하려고 한다면 조금씩 상대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공감을 하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쓴 답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답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때로는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지거나 해서 처음 의도와 다르게 결국 대화가 싸움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는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을 얻으면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수용하며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먼저 강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고 하기 전에 짐작만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공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동의하거나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 공감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공감은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 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또한 그 상황에서의 그런 감정은 충분히 옳다는 데에 공감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답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답지, 원고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답지, 원고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지 원고지에 쓰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칸이죠. 첫 번째 칸은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락이 끝나면 자, 이 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이 부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락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맨 첫 부분도 쓰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제목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제목은 쓰지 말고 바로 글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쓰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